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어제 KT 인터넷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일이 있었죠. 대략 1시간 정도 KT 가입자들이 인터넷 사용을 못했었는데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컸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 보상 어떻게 되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애플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애플 TV 플러스를 다음 주 목요일부터 국내에서 시작합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에 이어서 애플까지 국내에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인데, 소비자들에게는 볼거리가 많아지니까 좋을 것 같지만 앞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는 또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햇살론 카드라는 게 내일 출시됩니다. 어떤 것인지 이 내용도 들여다보죠. 10월 26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제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세훈 작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고란경제 전문기자 세 분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T 인터넷이 문제가 생겼어요 어제. 네. 특히 저희도 방송 들으시다가 송경제 플러스 시간에. MBC 라디오 미니로 들으시는 분들이 요즘 많은데, 네, 그분들은 이제 인터넷망이 끊기면 역시 못 듣는 라디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고생을 좀 하셨다고 문자로 그렇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유부터 들어보죠. 일단 KT 측이 처음에는 외부에서 디도스 공격이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외부에서 의도적으로 인터넷 접속량을 확 늘리는 바람에 시스템이 먹통이 됐다, 우리 잘못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요 경찰이 바로 수사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로는 외부 공격이나 범죄 정황은 없었던 걸로 보인다, 이렇게 잠정 결과가 발표됐고, 네. KT가 어제 오후에 말을 갑자기 바꿨어요. 2시쯤에.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라우팅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건데, 라우터에. 예. 이 라우터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데이터 내비게이션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요, 저희 청취자가 인터넷에서 손에 잡히는 경제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접근을 하려면 예. KT 쪽에 저기요, 제가 지금 송경제로 접속을 합니다. 이 정보를 송경제 홈페이지 쪽에 좀 전해주세요 라고 하면 KT 쪽이 예. 오케이, 자 보자. 그러면 어느 경로로 이 정보를 전해주면 빠르려나 이렇게 살펴보고 오케이, 이 경로로 해주자 라고 그런 설정을 해주는 게 라우터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어떤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어떤 길이 제일 빠른지를 임의로 정해주는 거. 그렇습니다. 고속도로로 치면 도로 안내하는 시스템. 예. 근데 이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는 바람에 차들이 엉뚱한 곳으로 갔거나 아니면 특정 도로로 차들이 갑자기 몰려버린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도로만 막히는 게 아니라 다른 도로에게들도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심하면 어제처럼 이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외부 해킹인지 내부 관리 부족인지 요거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고요. 진짜로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 사실 아직까지는 알 수 없어요. 일단 KT 쪽에선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뭐 이유야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고 그 책임 소재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게 인터넷망이 꺼지니까 여러 가지가 안 되더군요. 그러니까요. 이게 특히 이제 장사하시는 분은 신용카드를 손님이 주셔서 네, 그 긁으려고 하면 안 긁히고 이제 연결도 안 되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KT망을 쓰고 있거든요. 요거 결제하는 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나 이거 팔려고 했는데 왜 연결이 안 돼? 이제 이런 일도 벌어졌을 거고. 물론 살려고 했다가 안 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또 그게 잘 되는 물론 그럴 경우도 수도 있었을 있습니다만, 거고. 네. 예. 못 샀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불편했을 텐데 그게 결국은 돈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혹시 보상? 네, 그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KT 쪽이랑도 통화를 해봤는데 네. KT 약관에 보면요, 회사의 규칙 사유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면 보상해준다. 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제 피해 입은 시간이 길면 1시간? 한 40분 정도였어요. 약관대로라면 이 경우에 보상이 쉽지가 않죠. 약관대로라면 이 정도가 예를 들면 연속 3시간 이상 마비가 됐으면, 네,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에 인터넷을 못 쓰셨으니까 금액으로 환산해서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있는데. 근데 혹시 나는 어제 3시간 이상 인터넷이 안 됐다, 예. 그래서 피해를 봤다 하는 분이 있으면 KT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요. 국번 없이 100번으로 전화하셔서 KT 쪽에 피해 보상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예. KT 측에서 실제로 신고한 시간 동안 인터넷이 제대로 작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자체 조사하는데, 예.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3시간 정도 인터넷이 안 됐다 확인이 돼도 피해 보상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한 달 요금에서 곱하기 뭐 이게 뭐죠? 산식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제가 KT 쪽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대략 10만 원 요금제 쓰는 사람이면 3시간 정도 불편 겪었을 때 피해 보상금으로 대략 10,000원 정도 나옵니다.
물론 약관대로 3시간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파장이 좀 컸다. 예. 그러면 보상을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제 KT 측하고 통화했을 때 답변은 어제 상황은 사회적으로 파급이 컸다고 보긴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관에 적혀 있는 대로 보상을 하겠습니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KT의 입장이니까 뭐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다고 이제 뭐 직원선에서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안 됐으니까 요금 냈는데 왜 안 됐어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건데 네, 실제로 한 달에 내가 10만 원 내는데 1시간 못 썼으니까 뭐 계산해서 한 5천 원 내시오 하는 이게 피해 보상일 가능성은 적고 네, 이제 그거 가지고 시비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게 네.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 시간에 손님이 와서 카드밖에 없는데 네, 이렇게 실랑이 하시다가 기분 나쁘셔서 돌아갔습니다. 네, 아니면 나 이 시간에 주식을 팔려고 들어갔는데 연결이 안 돼서 못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전화로 했는데 전화도 당연히 그쪽으로 몰리니까 안 한참 됐죠. 걸리죠. 네, 이거 보상하시오. 네. 할 수는 없습니까? 소송 가야 됩니다. 소송 가야 되는데 예. 어제 몇몇 변호사들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예. 소송도 쉽진 않아 보입니다. 항상 소송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약관에서 예. 이 민사상 그 손해배상은 뭐 통상 손해냐 뭐 특별 손해냐 이거 나뉘는데 일반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라는 게 약관에 분명히 적혀 있고 일반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예. 이 약관은 통신사와 이용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뭘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예. 주식 매매 같은 경우에 소송 들어가게 되면 증권사 잘못이 아니라 KT 잘못이라서 KT 상대로 소송해야 되는데 그렇죠. 마침 KT 인터넷이 안 되는 그 시점에 내가 주식을 못 팔아 생긴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 가더라도 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예. 가계의 경우도 비슷하긴 한데 어제 통화한 변호사는 다른 얘기를 잠깐 좀 해줬어요. 카드 결제가 안 됐고 네. 그 바람에 유의미한 매출 변화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특별 손해로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뭐냐면 자영업자들이 사용하는 인터넷망이 대부분 KT이기 때문에 KT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통신망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거다. 모든 통신사가 다 그렇죠, 그건. 그렇죠. 예. 근데 KT는 좀 조금 특별한 게 이 경우가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KT를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 네,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붙어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하다. 예. 그렇지만 손해배상액이라는 게 평소 점심시간 매출과 비교해서 덜 나온 정도, 네. 그 차익 정도일 거기 때문에 차익이 정말 큰 금액이 아닌 이상은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노력 생각하면 하기야. 실익이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증권사에서 이렇게 연결 안 되는 사고가 나면 네, 그 시간에 나는 접속했는데 연결이 안 됐네라고 네.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대개는 그래서 평소에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모바일로 MTS나 뭐 HTS로 하시다가 접속이 안 되면 반드시 전화로 시도를 해라. 네. 그래야 내가 시도를 했다는 증거가 증거가 남으니까. 남으니까. 그래서 그 증거만 남으면 그게 시도가 돼서 그 당시에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의 가격 그리고 내가 못 팔아서 그보다 더 불리한 조건으로 팔고 나서 얻은 그 결과 네. 그거의 차이를 보상을 해주더군요. 증권사는. 증권사 약관이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증권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면 거래를 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사실은 없으니까. 근데 요거는 KT 회선이 아닌 다른 망으로도 주식 거래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예. 방법이 있고. 예. 그리고 이를보다도 더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왜 시험 보시면서 예. 그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거나 시험 보면서 이게 중단돼 가지고 발생한 피해들 그러니까 음.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피해도 발생을 했고 지금 문자 주신 분 중에 영어 강사신데 수업이 중단돼 가지고 강의료를 한 푼도 못 받았다. 이건 수강생이 다 나가버려서 강의료를 못 받았다라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분이야말로 진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상을 받을 매번 뭐 것인지. 다 일일이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뭐 희열 입증해야 될 맞아요. 테니까. 우리도 집단 소송이 만약에 도입이 됐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하나의 케이스 만들면 나머지 분들 똑같이 보상을 받으니까 예. 보상이 가능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만약에 KT가 이걸 다 해준다라고 하면 정말 조단이거든요, 거의. 하기야 뭐 일상생활에서 네, 그 거의 해주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개인들로 따지면 크지는 않을 수 있으니.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뭐 화재가 났을 때 있었죠. 2018년 11월 서울 였습니다. 아현동 근처에 뭐 네. 통신구에 화재가 나서 그때도 인터넷망이 마비가 됐었는데 네. 혹시 그때는 피해 보상 해달라고 한 분들 내지는 피해 보상 사례가 없었습니까? 그때는 고객들 같은 경우는 1개월 요금 감면해줬고요. 예.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장애 발생 기간에 따라서 최소 40만 원, 121, 예. 최대 120만 원, 일주일 이상인 경우. 이건 좀 이렇게 며칠씩 지급했습니다. 맞아요. 뭐 꽤 길게 되셨던 갔거든요. 거니까. 그때는. 네. 알겠습니다. 고란 기자님, 네. 애플 TV가 국내로 진출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애플 TV는 뭐예요?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요. 예. 이게 사실 4일날 선보입니다. 다음 예. 달 4일이에요. 예. 근데 디즈니 플러스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애플 TV 플러스? 이건 잘 못 들어봤는데 음. 디즈니 플러스가 12일 선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느낌에는 선수를 친 거 아닌가. 우리가 먼저 딱 발표를 해야지 뭔가 관심을 많이 끌 테니까요. 그 애플 TV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콘텐츠만 제공하는 영상 구독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디즈니 플러스나 아니면 넷플릭스 보면은 오리지널 콘텐츠도 있지만 사실 콘텐츠의 절대량을 확보를 위해서 기존에 나왔던 걸 그냥 틀어주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방송국에서 뭐 사온다든가. 네, 맞습니다. 예. 아직도 넷플릭스에서 그 올타임 가장 많이 팔리는 거는 프렌즈라고 해요. 그 나온 지 지금 몇십 년이 된. 네. 그건 넷플릭스가 제작한 것도 네, 아니고. 아니고 그냥 사와가지고. 근데 여기 그 애플 TV 플러스는 오리지널 콘텐츠만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애플이 만든 것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른바 애플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약간 야심이 보이는 콘텐츠 예. 강화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 기기에서 당연히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 LG전자의 일부 스마트 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강점은 뭐냐라고 하면 싸요. 구독료가 월 6,500원. 최대 6명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좀 싼 가격을 내세웠는데 그 가격이 바로 월 9,900원이거든요. 예. 4명까지. 예. 이거보다 더 싼 거예요. 게다가 지난달 1일 이후에 애플 기기를 샀다라고 하면요. 3개월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제가 애플 제국을 만든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이 콘텐츠 말고 그 애플 TV 플러스 말고 뮤직, 그다음에 아케이드, 이게 게임, 예. 그다음에 클라우드 이거 등 애플의 모든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애플 원 요금제를 함께 내놨는데 개인 요금제가 월 14,900원, 14,900원만 내면 애플의 모든 구독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가상 하드 클라우드도 이용할 수 네, 있고. 맞습니다. 음악도 이용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요. 원가가 별로 안 드나 봐요. 한꺼번에 다 이거. 이게 일단 예. 들여만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제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 애플 TV가 SK 브로드밴드하고 제휴를 했던데 네. 어떻게 서로 그럼 도움을 주고 받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제 KT가 요즘 통신사들은 통신으로는 먹고 살지 않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를 다른 걸 해야지 먹고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통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 계기가 됐는데. KT 인터넷망.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역시나 일단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넷플릭스와 제휴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3이잖아요, 3이.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역전을 해보려고 넷플릭스와 손을 잡고서 했는데 정말로 재미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가 상륙하는데도 한국 파트너로 선정이 됐어요. 서로 협력을 한다는 게 맞습니다. 서로 뭘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일단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넷플릭스가 만약에 그 셋톱박스가 제공이 되지 않으면 TV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OTT가 오버 더 탑이잖아요. 예. 그게 TV 위에 올라가는 셋톱박스를 의미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연결해야 넷플릭스 네, 서비스를 맞습니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컴퓨터나 노트북, 네네. 스마트폰만 가능하죠. 넷플릭스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할 때는 그 LG U 플러스 망 그걸 끼고서 이제 서비스가 가능한 거고 LG U 플러스는 자 우리 오시면 물론 넷플릭스를 컴퓨터로도 볼 수 있어요. 화면이 좀 작잖아요. 예. TV로 보고 싶으면 자 우리 망을 이용하시면 넷플릭스 볼 수 있습니다. 메뉴에다가 넷플릭스를 맞아요. 넣어주는군요, 넣어놔요. 그냥. 네네. 그러니까 LG U 플러스 실제로 고객들이 많이 늘었어요. 아, 인터넷 TV가 아니더라도 네네. 가능하다 그래서. 네. 그러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도 역시나 LG U 플러스가 손을 잡았거든요. 예. KT 역시나 디즈니 플러스와 곧 제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빠진 곳이 바로 SK 브로드밴드, SK 계열사요. 예. 여기는 지금 손을 잡은 곳이 없어요. 여기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넷플릭스 놓쳤고 디즈니 플러스 놓쳤잖아요. 예. 그럼 이제 가입자들이 SK 브로드밴드 써봐야 넷플릭스도 못 보고 디즈니 플러스도 못 보네? 라고 해서 나갈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SK 거 보라고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지 않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 SK의 일단 계열사의 SK텔레콤 측에서는 자기들 플랫폼 밀고 있습니다. 웨이브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 보시라고. 네, 예. 좀 약간 소극적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게 사실 보면은 뭐 그 역전 카드가 마땅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는 손을 잡아야 되는데
저기 그래서- 웨이브 쪽 눈치가 보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애플 플러스와 손을 잡은 거고요. 예. 게다가 이 SK 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랑은 사실 좀 손잡기가 어려운 이유가 지금 망사용료 가지고 소송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넷플릭스한테 자 우리한테도 들어오지라고 말하는 게 좀 예. 모양새가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쪽 애플 플러스, TV 플러스와 손을 잡지 않았나라는 예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는 SK 쪽 그 인터넷 케이블 TV, 인터넷 TV 쓰시는 분은 네, 그 안에 메뉴가 생긴다 이제. 네 맞습니다. 그 만약에 애플 TV 플러스 보고 싶으면 애플 TV라는 셋톱박스를 사야 돼요. 아, 이게 20만 원 좀 넘습니다. 이거는 그냥 인터넷으로 애플TV.com 뭐 이렇게 치면 나오는 게 아닌가 그건 봐요. 애플 기기에선 돼요. 그것도 애플 기기에서만 돼요? 아니 근데 만약에 일부 삼성전자, LG전자 스마트 TV에서 되는데 이걸 보려면 셋톱박스가 있어야 돼. 애플 TV라는 셋톱박스가 있고 예. 애플 TV 플러스는 서비스예요. 근데 그러니까. 애플 TV라는 셋톱박스를 만약에 SK 브로드밴드 인터넷망을 쓰면 그게 셋톱박스잖아요. 질문은 네. 넷플릭스를 보려면 네. 컴퓨터만 있으면 되잖아요. 넷플릭스 셋톱박스가 필요 없잖아요. 아니죠. 컴퓨터에서는 가능하죠. 그렇죠. 네. 애플 TV 플러스도 컴퓨터에서는 가능한 거죠? 아 컴퓨터에서는 아니고 애플 기기에서. 그게 무슨 네. 넷플릭스는 집에 컴퓨터 있으면 볼 수 있죠. 네. 애플 TV든 집에 컴퓨터 있어도 못 봐요. 네. 컴퓨터로 보는 게 아니라 애플 기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애플에서 나오는 PC나 TV에 네네네. 애플 휴대폰이나 네네. 안드로이드 휴대폰으로도 못 본다는 뜻이네요. 안드로이드 네. 참.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더 그렇게 쓸 확인해 리가 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김현우 소장님, 네. 햇살론 카드가 뭡니까? 저신용자, 저소득자들 같은 경우에 신용카드 일반 신용카드를 발급을 못 받기 때문에 예. 할부 서비스라든지 뭐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 이런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음.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발급해주는 카드다. 그런데 저신용, 저소득자이다 보니까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요건을 좀 충족을 해야 되고 예. 그 금액 이 한도도 200만 원 이내로 결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서비스가 일부 제한되는 게 있는데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같은 건 안 되고요. 할부도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고 리볼빙이나 해외 결제 불가능 그리고 유흥업종이나 사행업종에서도 사용이 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발급받을 수 없는 분들이 받을 수 있다. 네. 이 정부가 보증을 서주고 예. 그 보증 금액만큼 이제 카드사에서 한도를 그렇습니다. 정해가지고. 잔액이 없어도 긴급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못 갚으면 정부가 갚아주고. 네,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변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끝까지 갚기는 갚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예, 그렇진 않습니다. 대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예. 소득, 신용 그리고 신용 관련 교육 이수. 일단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갖고 있는 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처분 소득이 최소한 600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이거는 뭐 국세청이나 건보공단 그리고 신용평가회사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그런데 국세청이나 건보공단에 소득 자료가 없는 분들은 이 신용평가회사에서 추정하는 소득을 인정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네.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생활보장 이런 지급액 있잖아요. 예. 이것들은 이제 소득으로 안 잡힙니다. 스스로 버는 돈이 꽤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신용점수 같은 경우에는 신용평가사 두 곳 중에 한 곳이라도 하위 10%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예. KCB와 나이스가 있죠. KCB 같은 경우에는 655점 이하, 나이스는 724점 이하인데 우리가 보통 인터넷 은행 그 앱에서 예. 무료로 횟수 제한 없이 신용 점수 조회할 수 있는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예. 이제 KCB 점수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655점 이하다 그럼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버시는데 소득 네. 활동을 하는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서 신용 점수가 매우 매우 낮아서 낮다. 그런 분들 대상이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떼일 가능성이 좀 적은 분들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런 요건 충족했으면 신용 관련된 교육 18분짜리 동영상이 있습니다. 예. 어젯밤에 들어가서 제가 시청을 해봤는데 그냥 정말 단순한 내용이긴 하더라고요. 재밌는데 그거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제 보증서가 발급이 되고 네. 거기서 발급된 보증서의 금액 한도에 따라서 이제 카드사에 요청을 하게 되면 카드사에선 그 보증 한도보다 낮게 한도를 측정해가지고 예. 발급이 됩니다. 다만 이제 또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발급되는 건 아니고요. 뭐 개인회생이나 파산하신 분이나 세금 체납자 이런 분들은 발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증서는 발급됐더라도 카드사에서 거절할 수가 있어서 카드사가 7개 카드사가 있는데 만약에 한 개 카드사에 거절됐으면 다른 곳에다 또 문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소득이 있으니까 예. 체크카드 그냥 쓰시면 되는 게 아닌가 네.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이제 할부라든가 아니면 카드 포인트 적립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못 받으니까 예. 이런 것들도 이용을 하게 해주자라는 측면에서
제공을 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카드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서 보증서 신청을 먼저 하셔야 되고 예. 이게 발급이 되면 카드사에 신청을 하는 건데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1397 콜센터 서민금융진흥원이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제 대면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다만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롯데카드사와 현대카드사만 지금 전화 신청이 가능하고 롯데카드는 이제 대면 신청까지도 가능합니다. 대상 되시는 분이 내가 대상 되나 안 되나 이제 갸웃갸웃 하실 텐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알겠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예, 저는 11시 5분에 이어지는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